이제 부동산 상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 폭풍글을 쓰셨습니다. 어김없이 썼습니다. 근데 이 감정 싸움으로 번졌거든요. 부동산 공방이요. 강대원 국민의힘 대표하고요. 자, 근데 번지다가 어디까지 번졌냐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악의 이런 얘기까지 맨 먼저 그 전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하다가 아니, 다주택자가 다 문제가 아니다. 지방에 뭐 노무 모시고 이런 분들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어요. 이제는 사회 악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다시 또 지목을 했습니다. 너 여섯 채 있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노모께서 50억짜리 아파트 보러 간다이 이렇게 하셨어요. 네? 두 분 다 양쪽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미없게 우선 보셨습니까? 설 명절은 이렇게 행정수반과 제1야당의 대표가 그 SNS로 공개된 링에서 서로 간에 아픈 것만 후벼 파고 그 자기들 테크닉을 뽐내는 그런 걸 지켜보는 시기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뭐 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덕담을 나누고, 어떤 분들은 집콕해서 뭐 재충전을 하고 휴식입니다. 그죠? 위로고 또 유대감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건 소음다. 공해. 정신 사납고 뒤끝 더럽고 기분 아주 안 좋은 그런 공해야. 이분들이 나 장동혁 이겨 먹으면 돼. 장동혁 나 대통령 이겨 먹으면 돼. 그러면 너 잘했어. 너 훌륭해 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골머리 싸고 있는 국민들, 이렇게 정부가 가고, 이렇게 앞으로 제도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고 공급이 되고 하면은 집값이 좀 떨어지겠구나. 나 결혼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희망을 갖게 법과 제도, 정책을 논해야지. 그것도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현금을 터놓고 해야지. 이렇게 서로, 야, 너 여섯 채 있잖아. 야, 너 아직 비거주, 알짜, 똘똘한 놈 있잖아. 이걸로 지신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위정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정치인이 혹은 정치가 주범이다 라고 나왔냐 보면은, 연휴 시작될 때쯤 대통령이 X인가 올렸어요. 네. 요번에 청와대 오라는데 안 왔는데 장동영 너 왔으면 내가 물어볼 게 있었다. 물어볼 게 있었다. 국민의힘은 그 다주택자들 실드 치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니네들 왜 그렇게 다주택자 옹호하는데, 이게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여섯 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넌 이해 충돌이 있는 거다 라고 하다가 노무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그래가지고 다시 정치로 가는데, 그 정치가 뭐냐면 기득권자, 다주택자 보호하는 국힘이다.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다주택자를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말입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떤 문제? 2017년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그때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라는 걸 들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월세 받고 그 임대소득이 있는데 그게 다 그러니까 양성화가 안 돼가지고 세금으로 안 잡힌다 이거야. 이걸 다 끄집어내서 세수 확대하자.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 그 합산을 안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안 한다. 재산세, 취득세 감면한다. 심지어는 건강보험료 감면시켜주겠다. 건강보험료 감면 있었습니다. 예. 그것까지 나왔어요. 그때도 반대 심했습니다. 다주택자들 종합선물 세트다. 근데 그때 그걸 야심차게 들이밀었어. 얼마 안 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다주택자들이 이제 많고 집을 이제 이 금력이 되는 사람들이 사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 지나가지고 등록 임대주택이 160만 채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급등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되돌리려고 3년 만에 아파트 등록제는 폐지를 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안 받는다. 지금까지 한 거는 요 기간만큼만 해준다. 그러면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그걸 시행할 때 저는 그때 법사위에 있었습니다만 저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어쨌든 저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민주당의 자치단체장을 하고 계시던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요? 했어요. 20년쯤 돼가지고 각지에서 160만 채를 모았으니까 사재기 하니까 뭐 난리가, 값이 52%가 올랐다. 그때서야 비난, 그 뭐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빨리 폐지해라 라고 나옵니다. 이재명 당시 20년이면 도지사겠네요. 네. 그냥 시류에 편승한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는 건 줬던 건 누구냐? 이재명 민주당. 민주당이네요. 민주당. 근데 장동혁이 6채 갖고 있다고? 너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식은 이거는 완전히 뭐 전말이, 본말이 전도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가 주범이다라고 얘기하면 먼저 뼈저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예? 뼈적인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게 없잖아. 특히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서 다주택자만 잡으면 다 잡힐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잡아가지고 그게 순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다만 규제 지역에 2채, 3채, 4채 갖고 있어가지고 강남 3구 이런 사람들은 이건 투기일 가능성이 높지. 이거 말고 저 지방에는요 분양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엄청납니다. 거기는. 아파트 사면 P가 아니고 마이너스 P가 붙고. 예? 지금 요번 설날 때 두 분이서 저렇게 SNS 논쟁을 하는 걸 보고 아니 우린 국민이 아니냐. 왜 딴 나라 얘기하냐.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며요. 거기다 책임을 전가해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런데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말입니다. 제가 꼭 여쭙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게 중앙일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X 부동산 관련 X 게시글 이 정치가 이게 부동산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 호의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SBS나 MBC나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런 설문들을 해보면 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문이 50% 이상 질문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했던 이 부동산 정치의 이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선거 앞두고 한가르게 하는 거죠. 지금 다주택자는 주택 소유자의 대개 한 14~15% 정도 뭐 그렇게 보는 걸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5% 정도는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주택 소유자 중에. 그리고 소유 못한 분들이 또 상당 부분 계시겠죠? 그러면 그 숫자는 전 국민의 10% 밑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 부동산 광풍의 주범이다? 근데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있다? 대통령은 그걸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도 다주택자가 많고 그래서 여기 소극적이다? 이 나쁜 놈들. 대통령이 정의롭다. 라고 당연히 나오죠. 문제는 이게 아닌데. 문제는 똘똘한 한 채라고 저는.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정치에 이재명 대통령식의 이런 SNS 정치, 그러니까 눈가리가 아웅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 정치에 계속 국민의힘은 팽팽히 당하고 있다. 그렇죠. 팽팽히 그냥 손발 다 묶고 나무에 묶인 샌드백 같은 국민의힘이죠. 네, 예, 스스로 자기를 결박하고 네. 그래서 제가 입만 살아가지고 네, SNS만 하는. 그리고 좀 괜히 딴 데다가 그냥 헛방만 좀 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월요일 날 저기 그 우리 동평원님 나오셔서 그 말씀하신 적 있어요. 서민석 변호사 아하. 정청래 대표의 그 법률특보로 예, 예, 임명됐다가 예, 예. 문제가 있어서 예. 문제가 있어서 사의를 표현했는데 청주시장 나간다고 해요, 민주당. 예. 근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저 뭐 공천 받으려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저게 뒷감당이 될까? 네. 뭐 그런 걱정을 했었죠.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음.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뭐라고 했냐면요. 아주 뭐 당돌하게 했습니다. 당돌하게. 검찰이 자기를 회유했다. 이화영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회유했고 석유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석유 검사가 자기를 회유했고 회유가 없었다면 이화영 전 변호사에게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협박과 무엇을 했었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 그 동지들에 대해서도 회유를 했었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 경우에는 뭐 기소도 풀어주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계속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이화영을 지키지 못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박상용 그 검사가 저희 방송에 그저께 출연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맞습니다. 예. 예. 이재명이 주범 이화영을 종범격으로 판단해 달라고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부탁을 했고 특가법 적용 대신 일반 뇌물죄 적용을 받겠지만 거절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서 변호사는 도대체 이런 그 변호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검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 박상현 검사 방송 나왔을 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 네.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종범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종범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아니라 특가법 빼고 좀 적용을 해주라. 네. 이런 걸로 저는 설명을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가법 하면 10년 이상 되니까 장량 강경에도 5년 되면 집행유예가 안 나와요. 그거 떼면은 뭐 7년, 장량 강경 뭐 3년, 그럼 집행유예 붙일 수 있거든. 그래서 3년에 5년 있잖아요. 옛날에 재벌들 공식. 네. 집행유예 할 수 있게 해주라. 그 얘기인데, 그건 변호인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과연 종범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건 법리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둘이 함께 했는데 한 사람은 특가법이고 한 사람은 특가법 뗀다 그러면 당장에 법원에서 아마 성명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뗐나요? 이 사람은 왜 붙였나요? 그럼 같이 떼시죠?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이는데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만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여기는 종범이다.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냥 변호인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뭐 정당한 변론이죠. 근데요, 그 누구? 전주철. 전준철. 전준철은 주로 쌍방울 임직원의 횡령 배임을 변론했고, 대부분 그냥 곁다리로 해가지고 가끔 뭐 자기 저 검사실에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서민석 이분은 저 설주한 변호사 이후에 이걸 전담해가지고 전담했습니다. 메인으로 맡았잖아. 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다. 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전준철 특검 후보자보다는 지금 집권 세력으로서는 이거는 뭐 한 500배쯤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봐야겠죠. 어, 요 내용만 본다면요. 그치. 그 내가 그때 나와서 그랬죠. 네. 이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전준철보다는 더 이건 문제가 많을 거다. 근데 이런 사람을 법률 특보를 시켰다고? 그러니까요. 선거 앞두고 정청래 대표 법률 특보 명함 파고 뭐 저 자기 경력에도 넣고 하는 건 이 대단한 은저인데, 지금 저 청와대나 명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한테 손길을 내밀어 가지고 이런 은전을 베풀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화를 내려면 이 서민석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특검을 가지고 어쨌든 그건 특검 제도 자체를 몰각시키는 거고 아주 그거는 정말 저열한 거지. 근데 서민석에 대해서 이건 특검도 아니고 그 당직을 주는 건데, 당대표의 법률 특보. 당직을 그리고 주는 건데, 청주시장 민주당 후보로. 이건 뭐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도 필요 없는 거고, 네. 다만 따질 수 있는 거지. 아니, 정 대표, 당신 도대체 뭔 의도로 이런 사람을 갖다 특보로 시키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요? 이 얘기는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여기가 말하자면은 완전히 영리이지. 명린이죠. 완전히 영리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민석 변호사가 뭐 국회 앞에서 그걸 했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나는 그 판사했다, 검사했다 하는 사람들이 선출직이 되기 위해서 그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야, 법조인들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가만히 공금 누워 잘 때 생각하면, 야, 저렇게 해야 살아남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전직 판사였던 의원님들이 제일 심하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 조금 덜 했는데 검사 출신도 이제 거의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하여간에 그 자기한테 자기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추앙하고 전문용어로 빨고 하는 거 보면 참 한때 법조에 있었던 사람으로 참 자괴감을 느낀다. 전민석 변호사도 이래서는 안 된다. 아니, 그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무슨 기자회견을 했냐면요. 아이고, 이 모 검사가 이화영의 배우자와 아들까지도 구속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압박했고, 측근인 신모 씨를 구속하겠다고 또 했고, 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동지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고도 회유했고, 또 이 지사에게 또 이재명에게 또 진술을 또 유지해주면 이화영 본인에게 형량도 낮춰주고 최대한 석방까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때 벌써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 고발하라고. 왜 고발 안 하시고 그냥 말로만 하세요. 제가요? 아니, 서민석 변호사가. 그러니까요. 이 혀는 네. 고발하면 되잖아요. 고발해야죠. 그 연어 가지고 고발하더니 왜 이거는 고발을 안 해요? 연어도 이제 없어진 걸로 되는데 연어회 덮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도지사를 연어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먹고 헷가닥 해가지고
바꿨다. 아, 참. 뭐, 초딩도 그렇게. 짜장면 아닌 게 어디입니까?